마포 진로 박람회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네, 저는 베터베이직이라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베터베이직이라는 곳이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하고 좀 달리 장애인 의류를 만들고 있고요. 장애인 전문 의류하고 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영리 기업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영리 기업하고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영리 기업들은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중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영리 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하고 판매하고 수익을 얻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둔 그런 회사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처음에는 그런 사업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커나가면서 이렇게 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뇌병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뇌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팔을 내가 이렇게 뻗으려고 해도 이렇게 꺾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옷을 입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진 팔을 다시 구부려서 옷을 입히려면 거의 씨름하다시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옷을 여기 터보자, 개조해보자, 이 팔을 어떻게 하면 잘 넣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재봉 기술로 이제 옷도 만들어 보고 옷도 개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옷을 배우는 거를 3년 정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리폼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 장애인 의류를 이제 리폼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아까 말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분들에게 이제 어떤 편안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셔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지정을 받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업무는 너무 많아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고요. 처음에 아이템 개발부터, 그다음에 디자인부터, 그다음에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영업하고 홍보하는 것까지 거의 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모두 다 조금씩 하면서 모든 일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아이 옷을 이제 개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선을 하고 여기를 트면서 저기를 트면서 이쪽을 틀까, 여기 옆을 틀까, 뒤를 틀까, 앞을 틀까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싸서 입히는 옷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뒤 부분을 터서 만든 그런 그 방식을 특허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 의장 등록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 가봤더니 특허청에 갔더니 특허를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시더니 특허도 가능하겠다고 하셨고, 그게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결국에 이제 출원을 하게 되었어요. 창업을 하는 능력하고 또 뭔가 물건을 만드는 능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만들다가 창업을 하게 된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잘하는 부분들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모든 걸 아까 다 관장은 하고는 있다고는 했지만 자기가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점점 키워나가면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분들하고 이제 협력하고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하면서 채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좀 더 이제 잘 발굴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리뷰를 올려주세요. 여러분들도 뭔가 사시면은 되게 좋다 생각하면 리뷰를,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주시고, 나 이런 게 정말 필요했었는데, 너무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내가 만들어서 판매한 거고 그분들은 돈 주고 산 건데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진짜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창업을 한다는 게 그게 이제 뭐 요즘에는 굉장히 창업하니까 쉬운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창업이 뭐 가게를 차린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뭔가 큰 사업을 벌인다거나 모든 거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예, 그래서 그 창업을 뭐 그냥 간단하게 관심 있는 분야를 해야지 이러는 것보다 좀 더 차근차근하게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경영이거든요. 경영을 해야지만 사업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이 많다면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SNS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또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거는 뭐 되겠다, 안 되겠다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두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는 제가 한 일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는 진짜 실질적으로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던 그런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옷부터 한번 보여주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저희 애기들이 많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기들도 기어다니고 이제 굴러다니고 할 때 편하라고 이런 옷을 입는데 저희 이제 장애인 분들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붙어 있는 옷들을 입어서 이제 등이 나오지 않고 배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옷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붙어 있는 이런 속옷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된 점프수트라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입을 수 있어서 아래에서부터 쭉 입어서 이런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옷들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제 실습해 볼 거는 이 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처음에 머릿속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을 만들면 좋을까? 먼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해서 막 그려보고 이렇게 저렇게 써보고 이제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보고 어떤 모양이 되면은 편할까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려봐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림이 정해지면 이제 어떤 원단으로 만들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원단은 아니고 다른 원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원단을 찾으려면 동대문 시장에 가야 돼요. 동대문 시장 가본 적 있어요? 동대문 시장 가면 거기에 뭐 옷감이라든가 부자재라든가 굉장히 막 엄청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구경 가봐도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분들은. 그런데 그러면 가면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갖다 놔요. 이런 옷, 이런 여러 가지 옷감들을 잘라놓은 이런 샘플들을 놔두는데 이거를 스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놔두면 만져보고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옷에는 딱 맞겠다 그런 것들을 골라오는 거예요. 골라와서 가져와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이 옷에 어떤 원단이 어울릴까. 그리고 여기에는 똑딱이가 달리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 똑딱이가 여기 달리는데 이 똑딱이도 어떤 걸 사용할지 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똑딱이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맡겨야 될까? 그러면 어디다가 맡기면 이거를 만들어 주나 하면은 이렇게 샘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그림을 갖다 주면 그림대로 이렇게 실물을 만들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의뢰서를 같이 써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디자인을 그려요. 그래서 그려놓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생각이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되게 잘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다 자세히 그려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 여기 사이즈 이런 사이즈들을 다 일일이 이제 정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만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놔요. 그리고 원단도 어떤 걸 쓰겠다 여러 가지 맡기면 원단도 헷갈리기 때문에 원단도 적어놔야 되고 이것도 같이 붙여놔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색깔들이 많아요. 되게 부드럽고 좋은 원단을 구해왔는데 그냥 한번 분홍색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분홍색으로 여기 샘플실에다 맡길 거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해서 아까 그렇게 사이즈라던가 그림을 잘 그려놨다면 여기에 스와치에 있던 원단을 잘라서 이렇게까지 붙여놓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른 원단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똑딱이를 달 거기 때문에 똑딱이도 어떤 똑딱이를 쓸 건가 색깔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똑딱이는 흰색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흰색으로 이거에 이런 똑딱이를 이 밑에다 달 거다라고 네, 여기 같이 붙여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은 보내게 돼요. 그림하고 사이즈하고 원단, 부자재, 똑딱이 그렇게 해서 보내면 그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오느냐면 이렇게 해서 와요. 이렇게 해서 주시는데 이 안에는 옷을 공장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몸판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몸판 여기는 보니까 뒷편인 것 같아요. 뒷판, 그다음에 여기 앞판 부분, 네, 그다음에 팔 부분, 소매 부분이랑 이제 소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아까 여기 저는 주머니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주머니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이걸 가져가서 공장에다가 맡기게 되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만 해줄 수도 있고 실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실물이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아는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너무 작다, 너무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가서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됐어. 그러면은 이제 공장에다 맡기게 돼요. 근데 공장에 맡길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공장에 가면 안 되겠죠. 가방 만드는 공장에다가 옷을 맡기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공장도 잘 찾아야 되는데 공장도 옷도 티셔츠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정장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티셔츠 만드는 공장 티셔츠만 만들지 공장에서는 뭐 정장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은 또 이제 의상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또 좀 미리 알아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옷들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옷들이 이제 생산이 되게 되어요. 네. 근데 저가 여기 보면은 저희 작업실이거든요. 근데 옷을 만들었는데 여기 작업실이 왜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저희 아이 옷을 수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애인분들은 다 몸이 다르고 장애인분들에 따라서도 다 또 이 체형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편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리폼을 해드리고 수선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원래 이게 구멍인데 이거 구멍처럼 안 보이죠? 주머니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도 단추가 보여요. 근데 단추가 여기는 없는데 이게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을 편하게 넣고 싶으신 분들은 어깨를 터서 하는 그런 리폼을 하게 되고 이 구멍은 여기 왜 있을까 생각할 텐데 이 구멍은 생각보다 여기 입으로 못 먹는 장애인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관을 통해서 먹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딸도 이거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관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구멍을 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제 구멍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구멍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멍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여기서 리폼을 하게 되고 이런 리폼을 하려면 이제 장비가 필요하고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재봉틀 당연히 필요하고 뭐 다림이 필요하고 하는데 재봉틀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봉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재봉틀도 집에 엄마들이 쓰는 재봉틀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용도 있고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자주 쓰기 때문에 공업용이 있고요. 공업용에서는 단순한 기능들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일자 박는 드르르르륵 이렇게 박는 것만 하는 재봉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뒤집어 보면 여러분도 옷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에 여기 시접이 있는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옷을 뒤집어 보면 여기 요거를 마무리하는 거를 오버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티셔츠 여기 옆에 보면 티셔츠에 아니면 이 티셔츠 밑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각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3개를 그렇게 해서 한번 박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정말 이제 재봉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단에다가 이제 재봉틀 뒤에 있는 여기 이 재봉틀이 일자로 드르르륵 박는 재봉틀인데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아까 말했던 여기 제일 많이 쓰는 이 재봉틀부터 할 건데요. 이거를 보통 본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재봉틀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한번 이제 박아 볼게요.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재봉틀은 이렇게 올려서 노르바를 올리고 시작할 때도 요즘에 좋은 재봉틀은 이렇게 자동으로 시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박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런 공업용 재봉틀은 많이 쓰기 때문에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용보다는 훨씬 더 두꺼운 것도 받고 더 가는 것, 더 얇은 옷도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박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끝날 때도 딱 하면 끊어주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런 재봉틀을 이제 쓰면은 이제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재봉틀을 많이 쓰게 돼요. 네, 이번에는 아까 티셔츠 뒤집었을 때 이런 시접들을 마무리해주는 오버럭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렇게 박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박고 나면은 원단이 이렇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놓으면 다 올이 풀려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감싸줄 거고 그 기계가 바로 이 기계예요. 그래서 오버럭 기계를 해볼 건데요. 이 기계는 재밌는 게 여기 끝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줘요. 끝에를. 그래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시접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딱 대고 여기 또 똑같이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옆에 잘리는 거 보이시죠? 옆에 이렇게 해서 잘려서 아까 지저분했던 올들을 쭉 잘라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올이 풀리지 않으니까 네,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겠죠. 네. 이 기계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티셔츠 이렇게 아래 뒤집어 보거나 여기 소매 뒤집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뒤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름은 삼봉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작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도 간단해요. 그냥 쭉 이렇게 해서 박아주고 쭉 잡아당겨서 자르면 앞에는 이렇게 됐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티셔츠 밑에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기계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이제 제작이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조금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낼게요. 잘 들으셨는지. 아까 보면 티셔츠를 뒤집어 보면은 여기에 티셔츠 밑에 마무리하는 그런 거를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세 번째 기계인데 그 기계 이름이 글자가 두 개예요. 되게 웃기는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활동지에다가 적어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좀 더 가까이 만났었으면 좀 더 자세하고 재밌는 얘기 더 많이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빨리 다들 극복하고 해서 내년에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질문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친구분들 많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